오늘 상담 소개해 드릴 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다가 이제 이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려고 상담을 오신 분이에요. 비전공자로 3년제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진로 고민이 이제 어느 정도 처음부터 목적이 보이던데 사이버 요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이버 수사 요원에 이제 IT 쪽에 경력 있는 사람을 특채로 뽑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가를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거든요. 사이버 수사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흔히 말해서 사이버 수사 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내탄이라 불리는 진짜 사이버 디지털 포렌식 하는 사이버 수사 쪽이 있는데, 경찰 조직은 경찰청이 있고 지방경찰청이 있고 각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밑에 파출소나 이런 쪽에 있는데, 대부분 사이버 수사 요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경찰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들어가서 뭘 하게 되느냐, 그 인터넷에 보면은 왜 성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갈 때 워닝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 거 보고 차단하는 일을 해요. 저 내탄이라 불리는 중앙경찰청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에 속하는 거는 뭐냐면은 승진의 최고 루트입니다. 그래서 제 그 예전에 친구 쪽 지인 쪽에는 그쪽을 가고 싶어 가지고 파출소부터 경찰을 시작해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석사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채로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트워크 엔지니어 한 20년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이버 수사 쪽으로 넘어가자 해서 특채로 넘어가서 하는 일이 이제 기술적인 일이 아니라 워닝이나 이런 거, 아청 이런 거 지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저기 끝까지 승진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쪽이 그 내탄이라는 영역에 있는 영역입니다. 흔히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처음부터 여기서 이걸 통과하면 사이버 수사대에 들어가겠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독학 가능하냐, 이거 정말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저기 유튜브에 복싱 동영상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거 혼자 보고 따라 해가지고 프로 복서 될 수 있으면 독학하세요. 그거 독학해도 느려질 거고 학생 커리큘럼이랑 훈련을 따로 시키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쪽 영역은 공부가 아니에요. 일은 기본적으로 공부가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일을 하는 방법과 학문적으로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코딩 같은 경우 독학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자율학습을 할 수 있죠. 근데 누구한테 좀 배우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개선하려고 할 때 자율학습을 하는 거지, 혼자서 처음부터 해봐야 시간만 걸려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지금 KT 부사장으로 계시는 신수정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말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익히려고 할 때 첫 번째, 세미나 같은 거 한 2번 정도 들어봐라. 책으로 시작하는 거 안 좋다. 두 번째, 이제 책을 한 2~3권 정도 크로스 체크해서 읽어봐라. 뭔 용어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젠 리얼 월드로 뛰어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언가 처음에 잡아줄 기준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독학을 해봐야 안 돼요. 이게 시장 기술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전공자들 같은 경우도 시장 기술에 대해서 독학을 해봐야 독학을 잘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독학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요새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좋다는데 여기 어떤가, 이제 하는 김에 비전이 어디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나 AI 같은 경우는 보통 석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정석입니다. 이건 주류예요. 꼭 100%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 주류는 이거예요. 다른 의미로 하면은 이게 아닌 경우에는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석사부터 시작하는 연차가 높은 개발자, 이 AI나 데이터에 쓰이는 데이터를 끌어오는 게 서버에서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서버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연차가 높은 실력 있는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같은 거 프리랜서 뛰다가 뭐 AI 프로젝트 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딥러닝 책 읽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냥 이렇게 구현하는 거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구현을 합니다. 어차피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니까. 그 이상부터는 학문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프로토타입 이상부터는 뭐 전문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파면 되는 거고, 돈이 안 들어오면 안 파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개발자, 프론트 백엔드, 엔지니어, 인프라 계열의 엔지니어, 보안 전문가 요 정도로 거의 나뉩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석사부터 시작한다. 처음에 신입으로 지원할 만한 그런 상황은 보통 잘 안 된다. 그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고 싶은 건 첫 번째, 비전 찾을 때 어디 쪽이 비전이 제일 좋나요? 그런 말 많이 묻는데 비전은 있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거기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여부가 비전이 되는 거지. 그냥 어디가 시장이 좋아서 자기가 들어가 봐야 그냥 자기가 못나면은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좋은 성과를 못 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IT는 공무원하고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뭐 회사 같은 경우도 좀 워터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내 생존을 집니다. 혁신을 싫어하고 문서 같은 경우 20번, 30번 이렇게 고쳐야 되고 바로 상사, 바로 윗상사, 윗상사, 윗상사의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IT 업종 같은 경우 일의 트렌드가 내 생존을 지어요. 트렌드를 어떻게 쫓아가고 이 기술에 대해서 부채가 쌓이면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세 번째, 취미로는 독학이 되겠죠. 근데 일은 독학이 안 돼요. 심지어 그건 이쪽 분야는 공부도 안 해요. 공부도 하는 거지. 이쪽 분야는 기본적으로 공부가 메인이 아니에요. 이곳은 학문으로 돌아가는 영역이 아니에요. 돈과 시장으로 돌아가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운동생리학에서 열심히 뭐 운동물리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운동생리학자나 운동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지. 운동선수는 못 돼요. 누군가 잡아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잡아주고 훈련 매뉴얼을 잡아주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율훈련하고 개선하느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에 관련된 영역이고 선수가 되는 영역이지 학문을 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면서 이걸 사이드로 해보시는 건 제가 못 도와드린다. 차라리 5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거라면 도와드릴 수 있다. 5급 공무원 준비하시면서 이게 안 되면 5급 공무원이 안 되면 어떻게 민간으로 취업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5급 공무원 준비하는 게 정보 처리기사, 정보 보안기사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실력이 늘어요. 같이 지식과 기술이 같이 겹쳐지면서. 그래서 오히려 공부 준비하는 건 오히려 나쁘진 않아요. 근데 7급, 9급은 아닙니다. 왜? 7급, 9급에 보면은 국어랑 영어, 한문, 한국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9급에도 마찬가지로. 5급은 이런 게 없이 순수 기술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보 처리기사, 정보 보안기사 공부하면서 그냥 이것들 공부하면 좀 더 실력이 느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7급, 9급은 같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거기가 안 된다면은 뭐 그냥 민간으로 취업하는 방향으로 기술이랑 같이 공부를 해라. 저희 멘토 중에 5급 공무원, 과통부 5급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이제 개발자로 있는 친구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친구도 처음에 취업을 할 때 뭐 5급 준비했다가 민간 취업을 하는데 5급 합격하면 5급 가는 거고 아니면 민간 취업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 그래도 하고 싶다면은 뭐 5급으로 하는 거고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특채 같은 거 사이버 수사요원 특채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은 차라리 그냥 중앙공무원 5급 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요. 지인 중에도 그렇게 해서 5급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거든요. 가끔 기술사 분들도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건 학벌 컴플렉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 3년제 학생이거든요. 이분이 제가 학원제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시고 석사를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자꾸 방통변이 아니면은 편입이니 이런 걸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떠냐 저한테 물으시던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돈 벌 생각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학벌 컴플렉스로 그냥 개인 취미 생활로 하고 싶다면은 개인 취미 생활을 하실 거면 저는 못 도와드린다. 그거는 예를 들어 편입을 한다고 해요. 편입 비용이 드는 거고 1년 정도 들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졸업까지 2년이 걸립니다. 무려 3년이 걸려요. 근데 이렇게 늦어진 상황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경력 쌓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면 되는 걸
괜히 자기 학벌 컴플렉스 때문에 일부러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람 중에는 학원제 출신을 석사 나와가지고 카이다 연구원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SK인포색으로 이제 넘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변 학벌 컴플렉스에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대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30대 때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때가 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재수를 했을까? 내가 왜 편입을 했을까? 30대가 되면 그렇게 돼요. 1년이더 빨리 경력을 더 쌓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학벌 컴플렉스에 시달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졸이나 아니면은 전문대 학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대 때는 돈 좀 없어도 뭐 꿈과 희망을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30대 되면은 들어가는 돈 때문에 그때부터 더 심각해지고 돈이 더 중요해지고요. 40대 되면 들어가는 돈 때문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 자식을 낳는다, 그때 돈이 더 필요해지고 그때 스노볼이 어디서 왔냐? 20대 때부터 왔어요. 근데 20대 때 내 취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